국가 채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폭증하던 국가 채무가 지금도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걸 한번 보실래요? 2023년 1월에서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내용입니다. 66조나 적자입니다. 이 관리재정수지라는 건요, 여러분, 나라 살림의 아주 정확한 지표예요. 예, 여기에는요, 연금이 여기에 빠져 있고요. 예, 4대 보험도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지표가 관리재정수지인데, 이 관리재정수지가 적자가 66조 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정부는 말입니다, 올해 58조 2천억 원에 맞추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66조니까 원래 정부가 연간 전망한 수치보다가 지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진짜 돈이 바닥이 났었거든요. 2020년에 112조가 적자가 납니다. 2019년에 54조 4천억도 엄청난 거고요. 2020년에 90조 6천억 원 말도 못할 정도고요. 2022년에 110조 8천억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보면 2020년에 5.8% 나타난대. 우리가 버는 거 있잖아. 우리 국민이 전체가 버는 전체 액수가 명목 GDP입니다. 명목 GDP는 현재의 GDP를 나타냅니다. 명목이니까 현재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 곱하기 가격, 현재 가격을 하면 GDP가 나오는데, 명목 GDP가 나오는데, 이 명목 GDP에 무려 말입니다. 5.8%가 지금 적자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112조라는 게 5.8%라는 뜻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3% 이내 이렇게 관리해 왔잖아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는요, 지금 보시면 2016년에는 마이너스 1.3%고요. 2017년에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관리 잘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 살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프로파간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사태까지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돈 뿌리는 거는, 나라 살림은 문재인 정부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이게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어할 방법이. 지금 보시다시피 관리재정수지가 2022년 1월에서 8월까지 66조 원, 연간 전망치 58조 2천억보다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말입니다.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은요 2.95%로 3% 이내로 맞춰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다행 중에 다행, 불행 중에 다행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어떻게든 나라 살림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저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나마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애초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판을 잘 읽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총 수입이 394조 4천억 원이거든요. 전년 대비하면 44조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거 주는 거 몰랐을까요?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이게. 아니 세금이 이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했다. 참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인가요? 제가 생각해서는 아니거든요. 기획재정부에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천재라는 천재는 거기 다 모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천재 집단에서 세수 추계를 했는데 44조 2천억 원이나 빵꾸가 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 결국은요. 그 통계 조작을 가지고 그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추계했기 때문에 엉터리가 나왔다.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이 세금을 비교했었어야 돼요.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시국의 예산은요. 비상예산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예산이 끝나면 원래 예산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원래 예산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게 패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못 돌아왔느냐. 뭐 공룡 야당이기 때문에 못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예산을 줄여서 나라를 건전재정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이야기를 어느 누구 한 사람 야당하고 피켓 시위를 하든지 아니면 야당하고 협치를 하든지 하는 거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패착이 있었다. 두 가지 패착이죠. 두 가지 패착. 예산에 대한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 또 하나는 잘못된 통계가 예산을 부풀려 놨다는 것.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몰아쳐서 수입은 마이너스가 엄청나고요. 그런데 지출은 엄청 늘었어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걸 법제화했기 때문에. 이 법제화하니까 무조건 법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쇠고랑 차니까. 그렇다고 법제화한 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고칠 수가 없네요. 그러니 나갈 건 다 나가야 돼. 왜? 공룡 야당이 무조건 안 된다 하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63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지출은. 그렇지만 나가는 금액은 425조 8천억 원으로 그대로 똑같고요. 그러니 시장에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왔죠. 그러니까 이 적자가 이 두 개 총 수입 마이너스 총 지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적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적자가 거의 31조 2천억 정도 될 겁니다. 아마 31조 2천억. 그러면 31조 2천억 원이면 여러분 이게 결국은요. 이게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34조 7천억 원을 여기서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통합재정 수지거든요. 여기에서 통합재정 수지면 이것을 빼내면 관리재정 수지가 나오는데 관리재정 수지가 66조 원. 이렇게 그래서 적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대로면 그리서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은 나라 적자는요. 2022년에 1067조 7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8월 현재 1110조거든요. 전년 대비 3.96%가 늘었고요. 42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늘까요? 앞으로 4개월이 더 남았나요? 4개월이 더 남았으면 적어도 20조 이상은 늘잖아. 20조 이상. 그러면 정부가 본예산 기준으로 잡은 1134조 4천억 원 지켜낼까요? 지켜내면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못 지켜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예산을 국가 채무도 보면 말입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626조 9천억 원이었어요. 이것이 말입니다. 2022년에 1067조 7천억 원이에요. 엄청나게 갚하는 속도로 늘죠. 36%인 국가 채무가 GDP 대비 지금은 50%예요. 50%. 이대로면 그리서 된다는 이야기가 법제화 다 만들어 놨지요. 내년 총선 가지고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그때 이제 법제화를 뜯어고치겠다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과반수 가는 게 진짜 어려울 거예요. 왜? 지금 뭐 강서구청 구청장 선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민심은요 17% 이상의 차이로 야당 후보를 당선을 시켰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요 이게 야당 후보가 전문성이 더 있다는 것, 그리고 김태우 후보의 어떤 한번 기스가 상처가 난 사람을 다시 올렸다는 오만함 이런 것까지 작동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야권
예, 우세 지역이고 그런 것까지 다 작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17% 넘게 차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년에 총선에서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법제화된 많은 현금 살포들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1998년에 97.4%인 정부 부채 비율 이것이 말입니다. 2020년에 206.3%로 망했어요. 구제금융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요. 심지어 IMF 구제금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구제금융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뭔가 정신을 차려서 지금 낮춰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애초에 국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지 말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부채 비율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그 머지않아서 지금 우리도 그리스 같은 그런 최악의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 충분히 해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그리스는 그 이후로 성장률이 완전히 망가져서 저성장의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그 나라의 현재가 됐고요. 지금은 말입니다. 2021년부터 8.4% 성장하고 2022년에는 5.9%나 성장하는 쉽게 말하면 세상이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리스도 변했거든요. 이때 변할 때 말입니다. 그리스도 고뇌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예, 우파 대통령이 우파 총리죠. 우파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참 어려웠거든요. 예, 미초타키스 총리인데 이 미초타키스 총리는요 국민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려울 겁니다. 긴축으로 갈 겁니다. 나라 경제 살리겠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에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살릴 것인지 국민으로부터 제안도 받고요. 그러면 야당도 협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기를 좀 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저는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점검하고요. 점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소히 알리고요. 그런 다음에 국민의 어떤 협조를 바라는 것. 그러면서 야당의 협치를 바라는 것. 저는 그것만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돈 뿌리는 거 지금도 만약에 계속한다면요. 똑같은 난리가 만들어질 거다. 또 우파 여당에 대한 어떤 심판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경제가 다 죽었는데요. 경제를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